고전시가 7 송수 면왕정가 봅니다. 강호 한정을 노래하는 작품들이고요. 상춘곡부터 이어져 내려가는 강호 가도 계열의 작품이에요. 강호 가도 계열이라고 하면 강호 한정을 노래하는 작품들 그 부류들을 강호 가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춘곡이 최초의 강호 한정을 노래하는 작품이었고 그 다음에 면왕정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밖에도 이제 여러 다른 작품 중에서 자연 속에 사는 즐거움을 노래하는 작품들이 쭉 지속적으로 창작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상춘곡과 면왕정가 같은 경우는요,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해석을 완벽하게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어휘들이 다른 작품, 시조뿐만이 아니라 가사 같은 데서도 두루두루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작품은 한자 어휘까지 어느 정도 풀이가 가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여기 있는 어휘들이 다른 작품에서 사용됐을 때 거기에 맥락에 맞게 너네가 해석을 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했던 작품이라서 그냥 읽어내려가면서 바로 해석과 표현성의 특징 동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 구름 뿌연 안개와 노을 푸른 것은 산아지랑이라 하면서 흰색과 푸른색의 시각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색채 대비까지 찾아주셔야 되겠네요. 천안 만학을 제 집을 삼아두고 나왔다 들어갔다 어지럽게도 구는구나. 안개와 노을, 구름, 그 다음에 산아지랑이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집을 삼아두고 어지럽게 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의인법 사용되고 있네요. 오르거니 내리거니 허공 중에 떠나거니 넓은 들판으로 건너가거니 푸르락불그락 색채 대비 확인 가능하죠. 여트락 짙으락 사양과 사양이 뭡니까? 석양이죠. 노을이에요. 그래서 붉은색의 이미지 확인 가능합니다. 석양과 섞어져서 새우조차 뿔이 난다. 새우조차 가는 비조차 뿌리는구나. 새우라고 나와 있으면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소재라고 했습니다. 새우는 언제?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이죠. 가는 비, 가랑비는 봄비고요. 그러면 여름에 내리는 비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각시님 다리약하니와 굳은비나 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굳은비라고 하면 장맛비를 이야기하는 거라서 그 경우에는 여름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푸르락불그락, 여트락, 짙으락 이런 부분에서 열거법, 여기서도 열거 확인할 수 있어요, 얘들아. 나멸을 배야 타고 나멸을 재촉해서 타고 소나무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할 때 녹양에 우는 황인 꾀꼬리 교태겨워 하는구나. 꾀꼬리가 녹양 속에서 울고 있대요. 청각적 신상 확인 가능합니다. 우선. 그리고 교태롭게 즐거워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운다라고 하고 실제 즐거움을 참지 못하고 있는 건 하자 자신이죠. 그래서 황행은 객관적 상관물로 감정이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이입은 기본적으로 어떤 표현법 전제하고 있다? 당연히 의인법 전제할 수밖에 없어요. 감정을 나무새 자자지어 나무 사이가 우거져 수음이 얼린 적에 수음이 얼리다 울창할 때 수음 같은 경우는요 녹음이랑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짙은 녹색으로 긋는 거예요. 수음을 통해서 여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무 사이가 우거져서 녹음이 울창할 때 백청 난간에 긴 졸음 내어 편이 난간에서 졸음을 내어 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 뭐라고 찾았어요? 관념에 구체하라고 찾아주셨죠. 수면 양풍이야 그칠 줄 모르는가. 수면 물 위에 양풍 서늘한 바람이야 그칠 줄 모르는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네가 한자 어플까지 꼼꼼하게 제대로 하잖아요. 그럼 표현상의 특징 하나 더 찾을 수 있었습니다. 촉각적 심상이요. 수면 양풍 서늘한 바람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촉각적 심상도 확인 가능했어야 돼요. 그칠 줄을 모르는가. 그친다 안 그친다.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서리법이에요. 진설이 빠진 후에 산빛이 금수로다. 된설이가 설이라는 걸 통해서 계절적 배경도 알 수 있네요. 이제 어디로 갑니까? 가을로 이동합니다. 된설이 빠진 후에 산빛이 금수, 비단이로다. 산빛이 비단, 표현상의 특징 뭐예요? 은유법입니다. 산빛은 비단 해서 은유법. 황후는 또 어찌 만경의 편거지오. 황후 누런 구름은 또 어찌 넓은 들판, 만경 넓은 들판에 펼쳐진 것인가 라고 했어요. 황혼이 진짜 노란 구름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뭐 얘기하는 거야?
누렇게 익은 곡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황우는 누런 곡식 뭡니까 여기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혼이라고 하면서 시각적 이미지, 색채 이미지, 노랗다는 색채 이미지까지 확인 가능하고요. 어적을 따라 부는구나. 어적, 어부의 라고 해석 제대로 하면 여기서도 표현색의 특징 하나 더 찾을 수 있죠. 뭐? 청각적 심상. 어부의 피리 소리도 흥에 겨워서 달을 따라 부는구나. 달 떠오르는 거 보고 막 피리 불고 있어요. 소목 다 진 후에 강산이 매몰거늘. 매몰되었다. 뭐에 매몰됐을까? 눈에 매몰되었겠죠. 밑이랑 연결시켜 보면 강산이 매몰되었거늘. 조물주가 헌사 꾸며내니 얼음과 눈으로 꾸며내니 빙설,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게 하는 소재죠. 빙설, 겨울이라는 계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물주가 야단스러워서 얼음과 눈으로 꾸며내니 경국유대와 옥해은산이 앉아 눈 아래에 버려세라 펼쳐져 있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경국유대 옥해은산 어구풀이가 되어 있거든요. 뭐 구슬로 꾸며놓은 궁궐, 옥 같은 바다, 은 같은 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화법 사용되고 있습니다. 눈으로 하얗게 덮여있는 그런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을 뭐 구슬로 꾸며냈다, 옥으로 만들어냈다, 은으로 만들어냈다 라고 하면서 보석으로 꾸며낸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법,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을 더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한자 어휘 때문에 어떤 선생님들은 색채 대비를 찾기도 합니다. 어디에서 색채 대비를 확인할 수가 있냐면 옥해은산이라고 하고 옥빛 바다와 은빛 산이에요. 옥빛 바다, 은빛 산. 옥빛 바다는 무슨 색? 푸른색이에요. 옥이 나왔을 때 산과 관련해서 옥을 사용하면 전부 다 백옥입니다. 일반적으로 산봉우리와 관련해서 옥 사용하면 백옥이고 사람과 관련해서 뭐 옥빛이다라고 하잖아. 그럼 전부 다 뭐야? 그것도 백옥이에요. 근데 바다를 비유할 때 옥이라는 걸 사용하면 이거는 푸른색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네가 알고 있는 그 푸른색. 그래서 옥빛 바다와 은빛 산. 은은 뭐야? 흰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푸른색과 흰색의 색채 대비를 찾기도 해요. 이 부분에서. 건곤도 가압열샤 간대마다 경이로다. 건고 하늘과 땅도 가압열샤 풍요롭구나. 간대마다 가는 곳마다 경이롭다. 여기까지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뭐에 따라? 시간의 흐름,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A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B 부분에서는 이제 풍경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 세상, 그러니까 속세겠죠. 속세를 떠나와도 내 몸이 겨를이 없다.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바람도 쐬려 하고 달도 맞이하려 하고 밤은 언제 죽고 고기는 언제 낳고 살인무는 누가 닫고 떨어진 꽃은 누가 쓸겠느냐. 답이 정해져 있죠.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된다는 게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리법 사용되고 있고요. 그 같은 문장 구조가 계속 나란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통사구조 반복 찾으셔도 되고요. 그게 나란히 겹쳐져서 나오니까 대구법으로 찾아주셔도 됩니다. 아침이 나쁘지 않은데 저녁이라고 나조해. 저녁이죠. 저녁이라고 싫겠느냐. 싫다 안 싫다. 안 싫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답 정해져 있습니다. 얘도 서리법. 오늘이 부족한데 내일이라고 여유 있겠느냐. 여유 있다 없다? 여유 없다. 답 정해져 있어요. 서리법. 근데 오늘이 왜 부족해? 오늘이 부족한 이유가 뭐예요? 할 게 많아서. 할 게 너무 많아서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너무 바빠. 즐기느라고. 그래서 내일도 여유가 있어 없어? 내일도 없을 거야.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이 산에 앉아보고 저 산에 걸어보니 번잡한 마음에 버릴 일이 아주 없구나. 하나도 없어. 버릴 수 있는 일은. 쉴 사이가 없는데 쉴 틈도 없는데 길이나 전할 수 있겠느냐. 무슨 길? 여기까지 놀러 오는 길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틈이나 있겠느냐. 있다 없다? 없다. 서리법. 다만 한 지팡이가 다 무디어가노메라. 왜? 놀러 다니느라고. 술이 익었거니 벗이라 없겠느냐. 있어 없어? 나 있어 라는 거죠. 서리법 사용되고 있고요. 부르며 타며 켜며 흔들며 열거법. 온가지 소리로 취흥을 재촉하니 온갖 소리 청각적 심상 흥취를 재촉하니 근심이라 있으며 시름이라고 붙어 있겠느냐. 안 붙어 있다는 얘기죠. 서리법. 누웠다, 앉았다, 굽혔다, 젖혔다, 시를 읊었다, 휘파람을 불었다, 열거법. 마음껏 놀거니 천지도 넓고 넓고 일월도 한가하다. 뭐도 뭐하고 뭐도 뭐하다. 대구법도 사용되고 있고요.
1월은 해와 달이잖아. 해와 달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뭐예요? 해가 떴다 달이 떴다 반복하고 있어. 뭐예요? 시간의 흐름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세월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천지도 넓고 넓고 세월도 한가하다. 희왕을 모르지만 지금이야말로 그때로구나, 그것이로구나. 희왕이 중국 전설에서 나오는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뭐다? 태평성대인 것 같아. 신선이 어떻던지 신선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몸, 내 몸이 바로 그것, 신선인 것 같아. 그 정도로 만족스러워. 희왕을 뭐 하려니 뭐나 모르구나, 신선이 뭐 하느니 뭐야 모르구나. 같은 문장 구조 나란히 있으니까 대구법 확인 가능하고요. 강산풍을 거느리고 내 100년을 다 누리면 호탁한 정취야. 더하지 않다. 더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서리법. 이 몸이 이러함도 해이시다 하면서 마지막에 딱 한 구절 뭐 넣습니까? 임금에 대한 감사를 넣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양반가사의 일반적 패턴이 확인 가능하네요. 주제는 뭡니까? 면왕정의 아름다움과 임금에 대한 감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연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A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자연에 대해서 예찬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미화법 나와 있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좀 더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연 속에서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냐면 내가 뭐인 것 같아? 내가 신선인 것 같아. 이태백보다도 내가 더 잘 놀고 있어. 이런 부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신의 현재 삶에서 느끼는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건 2번 선지랑 같은 부분으로 근거 찾아주시면 되고요.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맨 마지막 행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연의 이치에서 위정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배우고 있다. 5번이 적절하지 않고요. 위정자라는 게 뭐예요? 위정자는 벼슬아치들, 정치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화자는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 그 안분지족하면서 한정을 느끼고 있을 뿐이지 벼슬아치로서의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모습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적인 자아에 대한 언급이 아예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5번이 적절하지 않네요. 2번,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죠. A는 화자가 바라본 풍경을 묘사하고 있고요. B는 자연 속에서 화자의 생활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관념 속에 존재하는 풍경이에요. A가 면왕정에서 바라보는 실제 풍경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실제 풍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에서는 풍경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3번 선지에서 공간의 대조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절의 변화는 B가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A에서 나타나고 계절의 변화가 A에서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정서가 변화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정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 정서입니다. 어떤 정서? 만족감이고요. 4번 선지에서 회고적 진술이라고 했는데 회고적이라는 건 뭡니까? 과거를 돌아보는 걸 회고적이라고 하거든요. 과거 얘기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B에서는 세밀한 묘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B에서는 화자의 생활을 주로 열거법을 사용해서 그리고 대구법을 사용해서 드러낼 뿐이지 묘사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A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확대한다 라고 했는데 A에서는 근경으로 원경 시선 확대 없고 그냥 계절 변화에 따라서만 진행되고 있어요. B는 외부 세계와 화자의 내면 대비하는 것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3번, 보기 2를 참고하여 보기 2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상춘곡 나와 있네요. 아까도 얘기했죠. 상춘곡 우리나라 최초의 강호 한정을 노래한 가사 작품이에요.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계절 변화 확인할 수 있고요. 복숭아꽃, 살구꽃은 노을 속에 피어있다. 복숭아꽃, 살구꽃,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복숭아꽃, 살구꽃 전부 다 붉은색 계열이에요. 석양 속에 피어있다. 근데 석양도 붉은색. 시각적 이미지, 색채 이미지 확인 가능합니다. 푸른 버드나무와 향기로운 풀은 가는 빛 속에 푸르구나. 여기선 푸른색의 색채 이미지죠. 위에 행과 연결시켜서 색채 대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칼로 마름질해 내었느냐, 붓으로 그려내었느냐, 조물주의 솜씨가 온갖 사물마다 야단스럽구나. 수풀에 우는 새는 봄 기운을 못 이겨서 소리마다 교태롭다.
새는 그냥 본능적으로 지저귀는 건데 그걸 가지고 봄 기운 때문에 신이 나서 이렇게 교태롭게 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감정은 누가 느끼는 거야? 화자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새는 뭡니까? 객관적 성감물로 화자의 감정이입물입니다. 무라일체이니 흥이야 다르겠느냐? 다르지 않다는 거죠. 정자에 앉아보니 시를 읊조리며 참된 맛을 아느니 없이나 혼자로구나. 이웃들아 산수 구경을 가자꾸나. 산책은 오늘 하고 목욕은 내일 하세. 으로 받쳐놓고 꽃나무 가지 꺾어 샘하면서 먹으리라. 1번 윗글의 진서리와 보기에 도화행하는 계절적 배경을 드러낸다. 맞죠? 2번 윗글의 황행과 보기의 새는 화제의 정서를 대변하는 소재로서의 기능을 한다. 어떤 정서? 즐거움의 정서를 대변하는 감정이입물이었죠. 3번 윗글의 부족거니와 보기에 적적한 데는 산중 생활의 정적인 분위기를 드러낸다. 3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윗글의 부족거니는 뭐가 부족하다는 거였어?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였죠. 왜? 노느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적인 게 아니라 뭐예요? 동적인, 활동적인 그런 동적인 모습을 부각을 하는 거고, 적적한 데는 어떨까요? 정적인 거 가능할까요? 시 읊조리면서 천천히 걷고 하면서 적적하고 한가로운 가운데 느끼는 참된 맛을 아는 역시 나 혼자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적적한 데는 가능합니다. 적적한 데는 정적인 분위기 맞지만 부족하니가 부족거니가 동적인 분위기라서 답은 3번이에요. 4번 선지, 윗글의 술과 보기의 술은 화자의 삶이 갖는 풍류적 성격을 보여주는 도구 맞고요. 윗글의 벗과 보기 이웃은 화자가 산중 생활에서 흥취를 공유하고자 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